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일전에 소개드린 김 부장이 충격을 받고 창업을 했다라는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선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본인의 가계부, 현금흐름표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전부 다 까서 상대방한테 보내줬단 말이죠. 근데 자산이 너무 적다, APT가 없다, 그 돈 벌어서 다 뭐 했냐? 주식해서 말아먹은 거 아니냐? 친척한테 돈 뗀 거 아니냐? 등 여러 가지 의심과 궁금증을 부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재무상태표 때문에 결국 이번 주말 만남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아, 모르셨죠? 그래서 쇼크를 받은 김 부장이 부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치킨집을 할까? 편의점을 할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 선택한 것은 커피 전문점인데요. 이 카페는 실제로도 엄청나게 창업하고 엄청나게 폐업하는 레드오션 사업입니다. 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김 부장이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은 별도의 영상에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페 창업 과정에 대한 빙 선생이나 블로그 글을 대략 참고하면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대략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이 금액이 맞냐 틀리냐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보단 더 들 것 같은데 혹은 뭐 그거보다 뭐 소규모로도 창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 부장이 지금 자금이 부족하죠? 예금은 아직 만기가 멀었고요. 중도 해지하기는 좀 그렇고 현금은 기본적으로 몇 달치 운영 자금으로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전액 은행을 통해서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산과 부채의 교환 거래가 되죠. 은행에서 돈을 추가로 빌린 거니까 복식부기를 통해서 표현하면 분계에 대변에 차입금, 차변에 현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차입금을 어떤 계좌, 은행 계좌에 꽂아줬을 텐데, 그래도 재무에서는 그것도 현금으로 봐요. 계속 들으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계나 전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패스하시면서 들으세요. 예,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분계가 들어간 재무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차입금 증가하고요. 그만큼 현금이 증가하고 차대는 여전히 일치하는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받은 현금으로 커피숍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겠죠? 그러면 분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산과 자산의 교환 거래가 성립을 하겠죠? 현금을 주고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1억 4천에서 1억이 빠지게 되고 새로운 자산이 채워지겠죠? 글라인더나 제빙기, 블렌더, 테이블, 의자 등등 아주 많은 자산들을 살 텐데 그런 거를 다 항목별로 자산에 쭉 적어주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비슷한 거대로 묶어야죠. 체계화시켜서 요약을 해줘야죠. 여기서는 커피 머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자산으로 요약을 했고 테이블, 의자 같은 가구를 중심으로 다른 하나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안 돼요. 성격이 어디가 다르냐? 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부장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때요? 비슷한 거대로 요약을 해줬지만 조금 산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랑 무엇이 다를까요? 네, 단계별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분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너무 산만하다. 예를 들어서 조달한 차입금, 이거 언제 갚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겠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내년쯤 현금화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건지 역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니까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유동, 비유동의 분류 같은 단계별 분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훨씬 보기 좋죠? 그리고 다만 보기 좋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김 부장에 대해서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아, 김 부장 내년에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운용되는 자원, 즉 자산 사이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저것 투자를 해놔서 저거 돈 7천만 원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 예금 만기는 내년 이후에 돌아오니까 정 안 되면 이거 중도 해지라도 하면 되지. 뭐 급한 불은 끄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장기 차입금은 얘는 또 1억 원은 만기가 언제야?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재무제표 주석이 있다면 우리 이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요. 김 부장은 아직 주석은 안 만들었어요. 예,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자산 파트에 보면은 일반 직장인하고 틀려요. 아, 김 부장 커피 사업하고 있네요. 단박에 알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업회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보증금, 인테리어 요런 것들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마다 아주 고유한 독특한 명칭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하고 애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자산인데 명칭을 다르겠어요? 그럼 비교를 못하죠.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명칭을 써줘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커피 머신 등이라고 쓰고 어떤 회사는 그라인더 등이라고 쓰면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은 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기업들이 여기에 사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한 번만 공부하면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예, 막 공부해 볼 의욕이 생기시죠? 한 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세부적인 계정 과목은 다른 영상에서 이제 곧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김 부장 재무상태표 정도만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요. 자, 기업회계에 조금 더 근접하게 김 부장의 재무상태표를 바꿔보면 기업회계에서는 현금이라고 쓰지 않고 현금 및 등가물로 바꿔줍니다. 현금 등가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은 원래 법적으로는 금융상품이에요.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보통예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좌는 왜 가입하신 거예요? 이자를 줘봤자 1년에 0.1% 밖에 거의 안 줍니다. 그래도 거기에다 돈을 입금하는 이유는 돈을 잊어버릴까봐, 분실할까봐 들고 다니다가 혹은 다른 계좌로 이체, 송금을 편하게 하려고, 결제 편하게 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금은 법적으로는 금융상품인 거와 관련 없이 사실상 현금이라고 봐요. 어디에서는요? 이쪽에서는요. 재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김 부장의 저 예금
3천만 원이 보통 예금이었으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7천만 원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김 부장의 3천만 원은 2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보통 예금이랑 틀립니다. ATM 가서 내 돈 달라고 해도 기계가 거부합니다. 창구 가서 해약하세요. 그렇죠? 성격이 다르겠죠. 원래 법적으로도 금융상품이고 이쪽 재무에서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기예금이건 정기적금이건 보험이건 이런 건 또 다 성격이 비슷하니까 금융상품으로 묶어서 명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시면요. 제가 300년 정도 전에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때는 회사들도 그냥 주식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계정 과목이 주식이었어요.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김 부장이 주식을 왜 들고 있냐 이거예요. 보통은 매매 차익을 얻으려고 개인은 사죠. 근데 기업들은 달라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한, 즉 보유한 목적, 의도가 반드시 매매 차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목적이 더 많아요. 우리 반도체 스마트폰 만드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왜 20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버리고 보유 의도를 적어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김 부장의 주식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바꿔주면 김 부장 주식으로 단타 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타 안 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나중에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여금은 장기니까 앞에 장기 이렇게 붙여서 명확히 해주고요. 보증금은 보증금 그대로 적을 수도 있고 기타 금융자산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완벽하게 계정 과목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거는 보통 시설 장치라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커피 머신이나 블렌더 같은 것은 커피라고 하는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 장치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구나 테이블 이런 거는 커피를 직접 만드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품, 직기 비품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 장치, 기계 장치, 직기 비품 이런 거는 눈에 보이죠? 그리고 몇 년 쓸 거잖아요. 1년 쓰고 말 게 아니고 2년 이상, 한 5년 정도는 뭐 쓰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 매년 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한 3년, 5년, 7년 이 정도는 쓰죠.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의 유형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리금은 보통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데 일단 기존 카페를 인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 부장이 김밥집 하던 데서 새로 임차를 했다. 내가 카페를 하겠다고 임차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김 부장이 권리금 준다고 특별히 상대방이 김 부장한테 뭘 주지는 않죠. 어떤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김 부장이 1,0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게 어떤 가치인지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이랬을 때 권리금은 보통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 부장이 이제 막 카페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잘 할지 그렇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잘 돼야 퇴짜 안 맞고 선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투잡이 참 힘들거든요. 몸이 힘든 건 둘째 치고
사업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회사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사업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회사 다니시는데 김 부장처럼 부업을 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사업부터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100만 원짜리 물건 사가지고 인터넷에서 먼저 팔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활용하셔서 나중에 큰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